여러분들한테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질은 사실 엄청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고 마이크라고 해서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M 라디오 음질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마이크 하면 이제 여기다 꽂고 막 입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녹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마이크는 그냥 책상에 얹어 놓으시면 녹음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이들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잡음 없이 깨끗하게 잘 들리고요. 녹음한 현장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습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너무 좋은 제품은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아톰 베이트레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간 CPU거든요. 아톰이면 원래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버리는 컴퓨터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 노트북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실행시켜도 버벅거림은 없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풀 HD 영상을 다 실행시켜도 그냥 전혀 끊김없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렇게 좀 돌아갑니다. 요즘 제품은 좀 쓸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모니터에 직접 글씨를 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된 제품들이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에 쓰지 않으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대신 써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아예 컴퓨터 형식의 이런 제품도 나와 있는 저는 가격이 거의 100만 원대를 좀 호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쓰는 제품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한 2,000원,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연필로 종이에 쓰면 그대로 컴퓨터로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아직 완성도가 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글씨가 좀 삐뚤빼뚤 들어온다거나 종이에는 깨끗하게 그렸는데 컴퓨터에는 좀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좀 추천해드리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는 저렇게 하고요. 마이크 녹음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제품이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구매하시면 34,000원에서 한 40달러에서 34달러 사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제품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고 성능이 가장 좋거든요. 유튜브에서 고마이크라고 하는데요. 고마이크라고 치시면 고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한 분들의 리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리뷰를 해서 올리셨는데요. 저도 음질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설마 하고 하나 구매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시면은 좀 이게 또 귀찮아요. 좀 약간 이것도 부피가 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쓰시는 핸드폰 마이크 이어폰에 들어가는 이걸로 녹음하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녹음이 잘 됩니다. 네, 녹음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단자에 꽂아 놓으시고요. 이렇게만 해두시면 녹음이 그냥 다 됩니다. 이게 꼭 뭐 입 근처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녹음 걱정은 거의 덜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거 없이 기계 자체 내에 내장된 마이크에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하시면 제가 화면을 두드릴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쓰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필기는 연필 도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녹음은 이런 정도만 쓰셔도 굉장히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기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혹은 이제 뭐 저희가 개발한 아이캔 노트라든가 이미 MS 윈도우에서 개발한 원노트라든가 아니면 그 와콤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한 자이닉스라든가 여러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 제작할 때 참고했던 제품들인데요. 굉장히 필기감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뭔가 강사가 쓰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반복되는 필기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할 때 되게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저걸 사용할 때.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필기를 계속 복사해서 쓰시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반복 필기를 해야 될 때 그 필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이제 좀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짜잘한 기능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생각해서 넣어보는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목이 수학이지만 요새는 오답 노트를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 써서 하는 오답 노트를 하지 않고요. 스마트폰 앱인데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CS 캠 스캐너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나눠드리는 건 깜빡했는데요. 네, 뒤로 잠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드리는 오늘 아침에 만든 프린트인데요. 제 핸드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다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만드는 시간은 대략 사진 찍는 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프린트 만드시는데. 이게 이제 CS 캠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편리함인데요. 조금 이따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만 찍고 전혀 손을 안 댄 프린트입니다. 사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만 찍고요. 다른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안 댄 그대로의 프린트입니다. 이거를 쓰시면은 업무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는 좀 이제 개인 선생님들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녹화 프로그램은 저기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오캠은 저도 뭐 아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인터넷 검색하다가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써보니까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오캠의 장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녹화를 하고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한참 뭔가 일을 하거든요. 이 녹화한 파일들을 이제 정리하느냐고. 근데 오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 작업을 그냥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녹화 끝 누르면은 그냥 파일이 거의 바로 생성이 돼서 아이들이랑 지금 빨리 수업을 해야 되고 요 수업 끝나면 조 수업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고 지금 이제 급한데 가장 대처하기가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목표는 잔업이 없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제일 맞지 않나 싶고요. 라이트캠은 저도 쓰고 있는데 요건 한 10,000 얼마에서 20,000원 선이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서비스는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하시면 이제 걱정되시는 게 내 강의를 남들이 많이 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걱정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는 강의를 남들이 못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 보여드릴 건데요. 유튜브에 거기 메뉴가 다 있거든요. 비공개, 미공개 이런 거를 누르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유튜브 강의는 남들이 전혀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주소를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선생님께서 학생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이 학생만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요. 네, 이따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은 전부 다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셔서 지금 뭐 센수학이라든가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수능 강의라든가 개념 강의 같은 건 다 그냥 학생들한테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결국 한 40-50명이 제가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일주일 내내 풀로 다 돌아도 한 40-50명이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그 인원수더라고요. 그럼 그 외에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결국엔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대구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제가 수업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 분들께서 이 콘텐츠가 좋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오히려 왜 내 수업이 다른데 막 이렇게 공개가 됩니까? 라고 학생들이 얘기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 수업을 직접 다 보시더라고요. 이제 수업이 좋네요 하고 오히려 되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수업이 바깥으로 나가는데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효과가 지금은 더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 제작은 저기 그 이제 이 화면인데요. 이제 그 아까 CSCAM 스캐너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깔끔하게 거기 그 종이에 보시듯이 저희가 사진 찍으면 보통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자 져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좀 지저분한데요. 이 CSCAM 스캐너는 자동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게 PDF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30페이지, 페이지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PDF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불러와서 페이지를 쭉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냥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거의 한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뭘 물어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학생 걸 사진을 찍어서 바로 불러오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는 잠깐 학생이랑 얘기하면서 뭐 어려운 거 없었니?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됐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아니면 미리 다 찍어놓고 불러오면 뭐 그런 시간 전혀 안 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지금 진행을 쭉 하고요. 수업 끝나면 그 PDF 파일은 학생한테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로 바로 그냥 제가 클릭 한 두어 번 하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학생이 노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어도 그냥 바로 전달이 돼서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야자 시간이나 집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 관리에 대한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저도 업무가 줄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주요 기능 중에 하나로서 수업한 결과를 PDF로 바로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날 수업을 뭐 프린트를 다 이렇게 들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카카오톡에 단체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한테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송이 다 끝나면 그 학생들도 가져가서 그걸로 컴퓨터로 또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바로 인쇄하거나 특정 페이지만 저장해서 다시 SNS로 보내주는 기능을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바로 불러오실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수학 선생님은 조금 드물었던 것 같고요. 영어 선생님들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파워포인트 하시듯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신 다음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서 교재 파일 추가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웬만하면 개념 수업이나 교환들을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아직은 제가 기술이 그렇게 고도로 좋지는 않아서요. 약간 로딩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전공은 그냥 수학이고요. 프로그램은 그냥 재미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조금 이해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한테 코어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전문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행렬 교환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웬만하면 이제 그 손필기가 손이 너무 아파서 요새는 한 일주일만 손필기를 연달아 계속하면 이제 거의 그 손이 아픈 게 바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틀 동안 이제 움직이기 어렵다거나 자꾸 그래가지고 요새는 미리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필기들은 여기에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그 위에 제 얘기 조금만 더 얹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좀 쓰고 있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풀이는 거의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풀이들을 웬만큼 해놓고 이제 좀 색깔이나 비주얼을 좀 많이 첨가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업을 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 좀 내용이 부족해서요. 내용이 괜찮으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좀 해가지고 쓰실 수 있게 좀 만드는 중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학생들은 좀 고등학생이지만 색깔 있는 거를 색깔 없는 것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알록달록하고 좀 글씨 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교환을 불러오셔서 이 위에 바로 그냥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필기와 함께 다 저장이 됩니다. 아니시면은 PDF로 저장을 하시면요. 필기와 함께 PDF 저장이 다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SNS로 그날 바로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그 필기를 보내주면 저도 저의 책임을 다한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요. 자료는 이미 학생한테 갔기 때문에 학생이 그냥 자기가 관리를 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막 파일 다 관리하고 오시면 상담 때 다 꺼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굉장히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 수업 끝나자마자 부모님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오늘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이제 다 종료가 되네. 부모님들이 거의 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직접 다 들어보시고 필기도 다 보시고 이 퀄리티가 낮은지 높은지도 확인해 보려 하시고 물론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수업 방식은 보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일단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하실 때 제일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여기 화면에 있는 한 가지 정보인데요. 화질, 음질, 크기, 그 다음에 코덱, 그리고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은 잘못 만드시면 검색이 잘 안 돼서요. 나중에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신데요. 일단 화질은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시면 웬만한 HD 화면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걸로 이제 해결이 좀 되시겠지만 음질은 저게 굉장히 좋아야 웬만하면 학생들이 오래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품들을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라디오 녹화장 음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으로 녹화를 하시면은 물론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웬만하면 HD 화면에 맞추시면 제일 좋고요. 4:3이라든가 이런 옛날 화면 비율도 괜찮습니다. 네. 써보시면 그 나름대로 장단이 좀 있고요. 이제 코덱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이게 동영상 코덱이 뭐지 이제 이러다가 저도 한 1년을 잡아먹은 것 같거든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코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굉장히 좀 이게 원본 영상이면요. 원본 영상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가 되게 힘듭니다. 뭐 방송국에서야 장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 입장에서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덱이라는 걸 이용해서 항상 컴퓨터는 원본을 저렇게 작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컴퓨터 내부에 파일로 저장했다가 영상을 봐야 될 때, 영화나 이런 걸 봐야 될 때 저희가 클릭을 하면 다시 그걸 원본 형식으로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코덱은 바로 그 중간에 압축을 했다가 풀어주는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그런 역할 정도를 하는 그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는
뭐 MP3, MP4, 뭐 H264 막 이런 용어들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사용하면 유리한 코덱은 H264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H264 또는 MPEG-4 파트 10 AVC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 두 개는 똑같은 이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영화 같은 거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보면 뭐 DBX, 뭐 MP4 막 이렇게 이제 확장자가 DBX 같은 걸 좀 많이 썼었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과거의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H264는 화질도 훨씬 깨끗하고 용량도 훨씬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시면 관리하기도 되게 좋은 용량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로 화면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녹화하면 1시간 녹화하면 한 10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150메가, 100메가 사이 정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1시간 녹화하면 2기가 정도 나왔었어요. 저기 앞에다 카메라 녹화하면 100메가면 그거에 한 10분의 1에서 크게 한 20분의 1까지는 여러분들이 줄이실 수 있고요. 그럼 USB에 쉽게 복사도 되고 어디에 이렇게 올리실 때 시간도 거의 안 들고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H265가 쓰이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도 좀 쓰이고는 있거든요. 보편적인 건 일단 H264로 보시고 계속 녹화하실 때 그렇게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저렇게 그 레코딩을 했어도 네. 학생들이 저 코덱을 설치되어 있지 않다. H264는 기본 거의 그 파딩 코러 팟 플레이어라고 아시나요? 다음에 들어가시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만 그냥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그러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크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공식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그냥 일반 구글 화면에서 뭐 무한급수 같은 걸 이렇게 치면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시만요. 네. 거기 와이파이가 바로 끊어졌네요. 잠시만요.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걸 써서 녹음하면 되는 거구나라고까지는 다 알았는데요. 막상 녹음하면 이제 큰 난관이 하나 있어요. 마이크를 꽂았는데 컴퓨터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된다. 분명히 소리를 입력했는데 무음 상태이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너무 쉬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몰라서 되게 고생을 했던 거더라고요. 요거를 꼭 알려드리고 하고 싶어서 저희 컴퓨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처럼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재생장치와 녹음장치를 결정하는 저런 메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재생장치를 누르시면요. 저기 오른쪽 맨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피커로 재생할까, 헤드폰으로 재생할까 뭐 이런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스피커는 이 컴퓨터 스피커를 말하고요. 헤드폰 같은 건 연결해 놓으셨는데 가끔 헤드폰으로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저기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헤드폰으로 듣고 싶으신 분은 헤드폰 연결하시고 쪼고가 헤드폰으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둘 다 동시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켜면은 스피커로도 나오고 헤드폰으로도 소리가 나오고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 녹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장소에 아까 밑에 있는 녹음 장치를 누르시면 이게 녹음 장치를 이제 결정하는 메뉴로 딱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마이크 중에 어떤 걸 쓰실지를 결정을 잘못해 주시면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의 이름은 고 마이크이기 때문에요.
여기 맨 끝에 보이는 고 마이크를 클릭해서 저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해주시면 요 마이크로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결하셨는데 초록색 불이 엉뚱한 데로 가 있으면 요걸로 이제 녹음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난 거거든요. 윈도우에서 하실 설정은요. 그러시면은 하나 더 이제 산을 넘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처음엔 좀 복잡하지만 몇 번 하면 이제 금방 되시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오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캠을 누르면은 여기 소리를 관할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유사한 메뉴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이크 녹음 안 하기가 보통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아까 세팅을 다 잘 했어도 녹음이 하나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녹음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화 들어가시면 이제 녹음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고요. 저도 예전에는 강의를 10개를 찍으면 8개를 버렸어요. 이거를 다 체크를 다 못해가지고 신경을 못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코덱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자동으로 여기는 이제 어떤 코덱을 쓰게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예전 버전이라서요. 여기 외장 코덱이라는 걸 누르셔서 저기 이제 메뉴가 열리는데요. 오른쪽에 거기에 X264라는 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부터는 H264라는 코덱을 이용해서 압축하고 또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신호를 저희가 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팅해 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로 이제 신경 쓰실 일은 전혀 없으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의외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녹화하신 걸 보니까 그 분필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녹화하는 내내 그 분필 같은 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녹화 프로그램이 녹화할 때 커서를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서를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제 마우스 화살표나 이런 분필 같은 게 다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포함 안 시키겠다 하시면은 분명히 화면에는 분필이 보이는데 녹화된 영상에는 분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좀 조절하시면 녹화하실 때 이제 큰 어려움 없이 녹화가 좀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기존에 이제 막 캠코더 놓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단순하긴 하거든요. 제 바램은 좀 더 단순해서 아예 좀 신경을 안 썼으면 하는 거라서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면서 저런 세팅들이 좀 자동으로 되게 하는 거를 좀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잘 되면은 아마 계속해서 그런 거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업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크게 작업을 하셨더라도 어디 저작권이나 개런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좀 사후에 문제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도록 이 소프트웨어들을 쓰시면은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작업하시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어지시면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일단은 그동안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제일 관리가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에서 운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업체랑 돈을 들여서 진행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봤지만은 그 비용 대비 효과는 거의 좀 좋진 않았거든요. 항상 관리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제 사무실이나 학원에 항상 뭐 이만한 컴퓨터 한 대가 좀 있어야 된다거나 뭐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맨날 확인해야 되고 또 개인 서버를 운영하시면 단점이 코덱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코덱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기기에 이 코덱이 깔려 있는 기기도 있고 안 깔려 있는 기기도 있을 때에는 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도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요. 유튜브를 좀 제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깔끔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되기 때문인데요. 업로드하는 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업로드 저기 오른쪽 위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시고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라는 저 빨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예, 그냥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을 고르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바로 그냥 올라가면 다 끝납니다.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파일 선택하면 끝,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여기 하늘색 버튼 보시면 공개, 미등록, 비공개, 게시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게 이제 공개를 누르시면 모든 사람이 검색해서 다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그 동영상이 되고요.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공개로 했는데 자차 이건 미공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손쉽게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개인 과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좀 이제 금액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종종 의식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한두 분 정도 계신데요. 그 학생들이랑은 좀 그냥 그랬습니다. 저기 졸업하면 이거 공개해도 되니?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래서 그러면 졸업한 다음에 너가 기부를 해주라. 그래서 쌤이 너 졸업하면 이거 다 공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할 테니까 기부를 해줄래? 그랬더니 그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수업만 들었는데 그 수업이 기부가 된다는 개념도 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한테 이제 종종 공개를 꺼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1, 2년 후에는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 좀 된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카페나 이런 데 올렸을 때 들어와야 되고 가입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는 그 전 작업이 너무 길어서 그 아이들이 벽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글 같은 데다가 띡 하고 입력하면 아이가 내 동영상을 좀 찾을 수 없을까? 아 참. 이거 제가 고민한 게 아니라 저희 학생이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공로를 가르칠 뻔했습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하더니 이걸 가르쳐 줬는데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냥 급수 같은 걸 누르시면 가능하거든요. 네. 뭐 개념, 유형, 지금 이제 화면이 구글에서 그냥 개념 유형 342쪽 7번을 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든 강의가 이렇게 펜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냥 클릭해서 눌러서 보면 끝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이름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시면 다른 문구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실 경우에는 선생님들 아이디도 좀 홍보하실 겸 선생님들 아이디,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선생님 강의가 가장 먼저 검색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예, 지금 제 강의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자기가 스스로 찾고 싶은 학생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강의를 그냥 바로 구글에서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제가 강의하는 학교 프린트를 풀어준 건데 급수에 관련돼서 이제 그 학생 중단원 평가 6번 같은 게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디를 넣고 검색하는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의 강의가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인강을 하시는 분이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아이들이랑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배포의 문제가 좀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그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의를 눌러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끔 저한테는 그런 문자가 와요.
선생님 문제집 몇 번 좀 문제집 무슨 문제지 몇 번 좀 풀어주세요라든가 모르겠어요라든가 이런 게 오는데 매번 그거에 답변하기가 반복적인 답변이 굉장히 좀 사실 질리고 좀 어렵거든요. 이걸 제작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제가 좀 편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편해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꼭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서요. 만약에 PC 앞에 앉아 계실 경우에는 여기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의 주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복사하셔가지고요. 온라인상에 뭐 SNS를 실행시키셔서 이렇게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그 학생한테 강의 전달이 그냥 끝납니다.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은 영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찍어놨다가요. 또 물어보면은 그냥 유튜브 주소 복사해서 보내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 그냥 바로 눌러서 보면은 끝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고 내 손에 이제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이 있습니다. 그걸 실행시키셔서 하는 방법을 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앱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맨 왼쪽 위를 보시면요. 이런 이제 줄 3개짜리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업로드한 동영상을 누르면 제가 그동안 업로드 해놨던 영상이 쭉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럼 너 이거 봐 하고 저기 3개짜리 이렇게 점이 있는 곳을 누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카카오톡 누른 다음에 그냥 학생 이름만 딱 쳐주시면 그 학생이나 부모님한테 제 동영상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전송하면 뭐 100메가짜리가 가야 되니까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링크만 전송해 주시면 몇십 명의 학생이 이거 그냥 간단하게 되게 빨리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들이나 궁금해하던 것들 또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너는 지금 이 강의 들어야 되겠다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SNS를 이용해서 강의를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제가 별도로 짬을 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강의하는 도중에 나오는 생산물을 그냥 저장만 해놨다가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인코딩하는 시간이 없어졌다는 게 저는 제일 좀 그 강의 끝나면 한 2시간 정도는 그 작업을 하고요.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 날 오전 전체를 그 동영상 때문에 신경을 다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끝나자마자 대략 한 15분 정도만 강의실에 앉아서 지금 한 강의에 파일 이름을 붙여주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눌러놓고 그냥 다음날 와서 업로드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게시가 다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한 평균 2시간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여가를 가져야 좀 생각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그 잡무들에 좀 많이 그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카페에 게시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혹시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해서 강의를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좀 홍보를 하거나 올려놓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똑같이 공유 버튼을 그대로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에 소스 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공유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소스 코드거든요. 요거는 그냥 카피만 하셔서 카페 글 제작하기로 들어오시면요. 오른쪽 끝에 HTML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뭔가 화면이 조금 변해요. 크게 변하진 않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복사하신 걸 붙여 넣기만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다른 복잡한 작업은 없고요.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제를 다시 해주시면요. 한 2, 3초 정도 후에 네이버 카페나 뭐 다음 카페 이렇게 된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와서 요것만 눌러보면은 이제 그대로 동영상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뭐 유튜브에 들어와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뭐 구글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카페만으로도 서비스를 다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제 서버나 뭐 이런 비용의 문제는 그 포탈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다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카페 앱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페 앱을 깔으셔도 마치 제가 앱을 제작해서 막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되게 좀 멋있게 잘 찾으실 수가 있어서요. 예. 제작을 좀 의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까지는 거실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를 녹화하고 또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인 그 버전이 업된 서비스를 또 이제 카페나 세미나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 주셔서 상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상의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요게 이제 한 2분 정도 걸린 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약간 이제 줄이 좀 삐뚤빼뚤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편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애들한테 시험지 만들어주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이 되신다면 잠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핸드폰 화면,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제가 작업하는 걸 그대로 다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맞춘 다음에 그냥 사진을 한번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나오거든요. 이제 크기를 손으로 조절을 하고요. 옆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깨끗하게 이제 저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다른 문제집으로 건너뛰어서 사진을 찍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한 다음 다시 체크를 하면 깨끗하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그 PDF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작업이거든요. 또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20문제 정도 작업하는데 대략 한 7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25문제. 그리고 1시간 정도 수업 준비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OCR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께서 되게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은 게 그냥 지문을 갖다 사진을 찍으면요. 그게 그대로 텍스트로 다 바로 바뀝니다.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그냥 사진만 찍으시면 텍스트로 바뀐 걸 원하는 곳에 전송하시면 바로바로 다 활용이 가능하세요. 예. 제가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페이지를 보신 건데요. 잠시만요. 이걸 그대로 학생들한테 PDF로 바로 그냥 전송, 공유를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풀어가지고 와 라고 말할 때 그냥 바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출력해서 풀어오거나 화면은 그냥 스마트폰 보고 이제 공책에 이렇게 풀이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지금 다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따로 뭘 관리하거나 그런 일은 좀 많이 줄었고요. 아이들이랑 찍은 것은 전부 다 제가 파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별로 이제 날짜랑 이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 몇 월 며칠 날 푼 거 다시 시험 볼게 하고 계속 뽑아서 그냥 다시 줍니다. 이제 차후에 별도로 크게 편집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잠시만요. 그동안 찍었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제 컴퓨터로 좀 가져와서 빨리 좀 풀이를 해주고 싶었을 때는요.
이게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SNS인데요. 이름이 텔레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에 뭐 카카오톡 검열한다고 한창 잠깐 이제 좀 보안 기능이 좋다 해서 언론에 좀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 보안 기능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요 SNS가 좋은 게 저한테 파일을 제가 저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도 보내고 제 스마트폰으로도 보내고 이게 되게 자유롭고요. 스마트폰이 3-4개씩 있을 때도 그냥 3-4개 스마트폰에 동시에 다 자료가 다 같이 뜹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자료가 싹 지워지고 이쪽에 이제 옮겨야 되고 요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설치를 하면 모든 스마트폰에 자료가 동시에 뜨고 동시에 전송이 돼서요. 기기가 그 이동하는 활용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보내놓고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에 보낸 거를 PC에서 그냥 바로 떠서 오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수업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편집이라 하시면 그거요? 저도 그 어플 쓰긴 쓰는데 그러세요? 폴로하려고 쓰고 그러세요? 네네. 요거는 제가 따로 편집한 건 없고요. 방금 사진 찍은 거 그대로를 한 장에 4장씩 출력하기 인쇄하실 때 거기 메뉴가 있습니다. 프린터에. 한 장에 4장씩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문제를 찍고요. 그 문제의 답지, 해설지를 4개를 찍었어요. 그럼 총 8개가 찍힌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앞뒤로 이렇게 프린트 기능에서 되는 거예요? 프린트 기능. 그 컴퓨터 인쇄 기능에서 바로 설정하실 수